자,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떤 조선 건국되고 어떤 그 천마음을 통해서 어떤 세팅을 탁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서히 자리가 잡히니까 이제 그들은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되니까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고려시대 때 호족들이 이제 기득권화됐던 그 모습, 문벌귀족. 그 문벌귀족들은 넓은 토지를 갖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 권력을 나누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무신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은 모습이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이거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죠. 전 진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딱 마무리할 때까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과하지 않게 어떤 그 중용의 어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다짐은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늘 들어요. 고민의 어떤 지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역사를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조선을 세웠던 이 혁명파 사대부들의 어떤 그 흐름들이 이제 기득권화되는 거예요. 기득권화되면서 특히 이제 세조 때 권력을 쿠데타를 통해서 장악했던 이들이 바로 훈구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조 때예요. 세조 때. 이게 구자, 오래될 구자, 뭔가 느낌이 안 좋죠. 구리잖아요, 일단. 그죠? 안 좋다는 느낌이 안 좋아, 지금. 그죠? 뭔가 뉘앙스가. 자, 이쯤 되니까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는 이들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니 그들이 누구다? 바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향촌의 낙향에서 자신의 자치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힘을 키워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바로 그들을 우리는 사족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사림들이 될 텐데 이들이 서서히 중앙으로 올라와요.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어디를 장악하면서 바로 이 삼사를 장악하면서 자, 요 삼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란 곳인데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언론 기능이에요.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 이 언론기관을 장악하면서 바로 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 훈구들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게 되는 거예요. 견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훈구는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이 살아있는 권력을 자꾸 이 사람들이 중앙에 슬슬 기어 올라오면서 공격을 하니까 열받겠죠.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요. 아직은 힘이 있다고요. 이러니까 바로 그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되치게 합니다. 되치기. 그게 바로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이 화를 입었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느다랗게 공격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화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역사는요 항상 건강한 세력이 결국엔 이겨요. 진실은 곧 이깁니다. 정의는 곧 승리합니다. 그 시점 속에서는 그게 꺾어지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긴 안목 속에서 보면 결국 이깁니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결국 이 부정과 부패, 그게 이 시대의 적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적폐 세력들은 바로 이들을 이렇게 그 순간 제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소멸될 겁니다. 실제로 소멸됩니다. 네. 자, 어쨌건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바로 이게 사화입니다. 사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크게 4대 사화가 있어요. 무갑기을. 자, 따라해 보세요. 무갑기을. 네, 이게 순서인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무오사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년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는 건데 이 무오사화가 일어났을 때 그 왕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서 일어나게 됐냐면 이 사림들이 자꾸 기어 올라오니까 이 훈구들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림의 아주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종직이 있습니다. 이 김종직이 썼던 그 조의제문이라는 게 있어요. 조의제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조의 제문이 아니에요. 조의제문이에요. 이 조의제문을 김종직의 그 제자였던 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사초에 실으려고 합니다. 사초란 바로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 아시죠? 그 조선왕조실록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자료들이에요. 여기에 바로 이 김종직의 자신의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의제문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그 중국에 보시면요, 초한지 소설 읽으셨으면 항우와 유방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항우가 초나라의 어떤 그 황제죠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 의제를 죽여요. 죽이고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황제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김종직이 안 됐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의제를 불쌍히 여기는 글을 쓴 거야. 삼촌이 조카를 죽였다. 그걸 비판하는 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조선에서도 세조가 자신의 조카 단종을 죽였잖아. 이거는 어찌 본다면 둘러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이라는 것이죠. 이 김일손, 김종직, 이 사람들, 이 살인들이야말로 바로 왕실을 능멸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훈구가 잡은 거야. 잡으면서 바로 이들을 공격해 들어간 것이죠. 이러면서 살인들이 엄청나게 화를 입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오사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사화. 이 갑자사화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이 갑자사화는 역시 연산군 때인데, 요거는 뭐냐면, 바로 그 자신의 어머니, 이 패비윤 씨, 자신의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연산군이 그냥 빡! 돈 거예요. 우리 엄마 죽인 사람 다 나와. 내가 다 죽일게. 라고 하면서 그냥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살인들이 화를 입었는데 사실은 이때는 훈구도 굉장히 피해를 입긴 합니다. 어쨌든 연산군 주도에 갑자사화 있었다는 거. 이제 바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죽여 나가니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종 반정이잖아요. 그죠? 그 중종 반정, 그 중종이 이제 왕위에 올라왔을 때 일어났던 사화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김효년에 일어났던 사화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중종 때 벌어진 건데요. 바로 이 중종은 바로 연산군을 물리치고 왕위에 올라왔던 인물, 바로 중종 반정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중종 때 있었던 이 김효년의 사화인데 이 사화는 무엇이냐? 이때 여러분들 이 살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등용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살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조광조라는 인물입니다. 조광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조선의 개혁가, 3대 개혁가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조광조, 그리고 김육, 그리고 흥선대원군. 이 3명 정도를 3대 개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육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대동법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겁니다. 어쨌건 그 엄청난 개혁이에요. 그냥 싹싹 바꿔! 다 바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조광조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광조는요. 우선 첫 번째, 이 중종 반정 있잖아요. 이 중종 여러분 반정은 이게 성공했으니까 반정이지 실패하면 역모잖아요. 지금 왕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실패하면 여러분들 3대가 멸됩니다. 나도 죽고요. 내 아들도 죽고요. 내 뒤 손자도 죽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 감히 여기에 가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성공했어. 와우, 성공하면 이건 뭐 훈장 받는 거죠. 훈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광조가 이 반정에 참여해서 훈장 받은 사람들 목록을 보니까 실제로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슬쩍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거짓 훈장 받은 자들 다 반정 리스트에서 제거하라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위훈 삭제라는 거예요. 즉 훈장을 위조한 사람들 삭제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 반정과
이 관련이 있는 반정과 관련이 있는 그런 리스트, 이걸 지금 삭제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거짓 훈장 받은 사람 대부분이 훈구예요. 대부분이 훈구예요. 훈구는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살아있는 권력에 지금 또 칼을 들이댄 거야. 살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어쨌건 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바로 당시 이 살인들은 여러분들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원칙주의자들이니까. 그런데 막 이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 유학자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아요. 예. 그런데 막 그런 신에게 막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 기구가 뭐였냐면 소격서라는 곳입니다. 이런 소격서 당장 폐지하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뭘 주장하냐면 이 살인들을 대거 등용하기 위해서 현명한 자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현량과라고 합니다. 이 현량과를 또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살인을 등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훈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조광조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잎사귀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어떤 글자? 주초위왕. 주씨. 초씨? 주초를 합치니까 조씨가 됩니다. 요 두 글자 합치면 조씨예요. 여기 조예요. 조.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잎사귀가 걸리게 됩니다. 전하, 지금 이것은 영모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광조를 죽여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이거는 정치적 술수예요. 글자에 여러분들 이게 주초위왕 이렇게 새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뭐.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일화가 이제 주초위왕. 진짜 기묘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 조광조를 위시한 이 사람들이 대거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 이게 바로 기묘사화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권력을 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무섭고 두렵고 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권력이 부정과 부패한 세력이라면 아무리 무섭고 너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사화는 뭐였냐면요.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이건 을사사화. 무갑기을 을사사화인데 이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때는 언제였냐면 이때는 이제 명종 때예요. 명종 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종 때 벌어졌던 이 을사사화는 누구와 누구의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때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외척 세력 간의 어떤 싸움입니다. 외척 대윤, 이게 윤임이라는 어떤 인물로 대표되는 이 대윤 세력 대, 그 다음이 소윤, 윤원형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소윤관의 어떤 대립 과정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있으니 나라가 이게 잘 돌아가겠냐고요. 그래서 이 명종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변란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변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로 임꺽정. 임꺽정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명종 때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임꺽정이냐면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이다.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막 그냥 난리가 나니까 막 도성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막 이 치안은 막 불안케 많이 하니까 걱정이 많다. 뭐 하면서 임꺽정 뭐 이런 이름이 졌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바로 이런 어떤 그 사화. 야, 이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래 못 가겠구나. 이 훈구 세력들이 오래 못 가겠구나. 이 살아있는 권력, 부정과 부패한 그 모습들이라면 오래 못 가겠구나. 결국은 이렇게 살인들을 제압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화 뒤에 결국 그들은 무너졌고요. 이 살인들은요, 결국은 올라와요. 이 살인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은 유향소라는 걸, 향촌 자체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향소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서원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고요. 그리고 향약을 통해서 그 향촌에 있는 이 농민들을 장악을 합니다. 이런 유향소, 서원, 향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똘똘 뭉치면서 이렇게 위에서 지금 사약으로 내려 죽잖아요. 하지만 서원을 통해서 인재 양성 많이 했거든요. 쭉쭉 올려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서원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은 이제 그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주세붕의 그 이황이 이제 활동할 때로 가야 되는데 어쨌건 이 유향소, 서원, 향약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살인들의 어떤 그 세력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원처럼 어떤 교육관이 이 당시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어떤 교육의 어떤 틀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재의 어떤 풀들 이런 것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했다. 결국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제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역사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교훈들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역사 배워야 돼요. 왜? 그 잘 나감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뭐 연예인들 같은 게 보면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급전직하게 추락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좀 기획사에서 주기적으로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자기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기사 나올 때마다 하게 됩니다. 어쨌건 15세기 역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